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에서 임석영 님이 미래를 열어가는 촌철님들 오늘도 파이팅해요. 이런 인사를 건네주셨는데 댓글창을 보니까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서로를 촌철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아, 촌철살인. 촌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촌철살인할 때. 네. 촌철이 원래 이제 작은 쇠붙이나 무기 이런 걸 촌철이라고 부르는데 네. 서로가 서로를 촌철님들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저희도 따라할까요? 네. 촌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스스로 그러니까 촌철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있기 때문에 오. 뭐 저희도 따라서 앞으로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촌철님들. 촌철님들. 네. 네. 이것도 발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촌철님들 자 함께해 주시고요. 자, 첫 소식 가보죠. 네, 정세균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동반 사퇴 필요성을 거론했다. 이런 보도들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다수 언론은 여권 관계자들의 입을 빌려서 어제 청와대에서 열렸던 주례회동에 정 총리가 이 같은 의견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라고 했는데요. 네. 보도를 보면 이제 뉘앙스가 조금 묘합니다. 정 총리는 윤 총장 징계 문제가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라면서 자진 사퇴하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에 대해서도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한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꼬집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추미애 장관의 이름을 뭐나 거취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고 다만 이를 애둘러서 완곡하게 전했다는 게 이제 보도에 나온 관계자 전언입니다. 문 대통령은 정 총리의 의견에 구체적인 답을 하지는 않았지만 저도 고민이 많다라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런 이야기도 덧붙였는데요. 네. 뭐 지금 윤석열 총장의 이제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사 행정법원도 뭐 어제 결론 내지 않고 빠르면 금명간에 나올 것 같은데요.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도 지금 추미애 장관에게 한 발 물러서 달라라고 요구도 하고 이 이슈와 관련해서 워낙 여러 사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오늘 조간을 보니까 뭐 대부분의 조간은 정세균 총리가 추미애 윤석열 동반 사퇴를 제안을 했다. 뭐 또 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보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해석하기 나름이긴 한데 네. 뭐 대통령의 수석 보좌관회의 발언도 마찬가지고요. 아주 뜻은 하나 같습니다. 공직자는 선공후사하라. 네. 좀 공적인 걸 봐야 되지 집단이나 자신의 부처 이익을 따지지 말라라는 뜻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거라고 돌아보면 이게 두 사람에 대한 비판이기보다는 좀 검찰 쪽에 대한 지금 특히 검사들 반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걸로 보이고 징계 절차는 지금 진행 중인 거고요. 그에 대해서는 징계가 뭐 잘못됐니 잘됐니 이런 얘기는 아닌 것처럼 저는 느껴지는데 일단 언론에서는 지금 둘 다 나가라 이런 뜻으로 지금 좀 해석을 좀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정세균 총리가 뭐 동반 사퇴 카드를 대통령한테 제안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선후로 보면은 그리고 나서 수석 보좌관 회의가 열렸던 그렇죠. 거잖아요. 그 자리에서 선공후사를 언급을 했고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모든 언론은 검사들에게 경고를 보낸 것으로 다 해석을 하고 있다면 이미 대통령의 뜻은 확실하게 전달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동반 사퇴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더라도 징계가 맞춰진 다음에 나중에 문제지. 지금 이제 선결 과제는 징계 부분 또 검사들의 집단 반발 부분 이 얘기가 지금 국정에서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뭐 먼저 정세균 총리를 만나서 설령 그런 제안을 받았다더라도 그 다음에 열린 회의에서 검찰에 경고장을 보냈다라고 그렇죠. 한다면 대통령의 뜻이 무엇인지는 뭐 그대로 정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이유도 없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자꾸 이렇게 뭐 야당이나 언론에서는 대통령이 가만히 있느냐라는데 사실은 움직이면 그게 위법적 상황이 돼버립니다. 네. 계속 얘기를 하지만 일반 징계는 공무원들한테 국가공무원법으로 하지만 검사는 특별법인 검사징계법에 따라 하고 있고 예. 검사징계법은 대통령에 끼어들려지는 마지막에 결정하는 과정에서만 끼어들 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재가라고 표현하던데요. 예. 그래서 만약에 뭐 해임이 되든 감봉 이상의 중징계가 됐을 때 대통령이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만 끼어들 수가 있어요. 법상으로는. 네. 그 이전에 끼어들게 되면 오히려 그게 위법이나 위헌적인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고민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한 걸 가지고 이게 또 윤석열 총장의 자진 사퇴를 종용하는 혹은 요구하는 좀 메시지 아니냐 뭐 이런 식의 해석도 있습니다만 결국 사실 여권에서 윤석열 총장의 사퇴에 대한 압박은 굉장히 좀 이제 명시적으로 많이 드러나고 있죠. 다만 이제 추미애 장관과 함께 내려오느냐 아니면은 윤석열 총장만 내려오느냐를 가지고 일각에서 이야기가 뭐 설왕설래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다만 여권 입장에서 만약
만약에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동반 사태가 뭐 개각과 맞물려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사실상 어느 정도 인정하게 되는 셈인 거잖아요. 이 사태의 책임이 어느 정도 추미애 장관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요. 근데 그런 모양새가 되게 되면은 지금 공수처법도 그렇고요. 뭐 여러 가지 그 검찰개혁 관련한 이 의제 자체에서 여권의 패착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향후 전국을 풀어가기 어려워지거든요. 저도 두 가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은 지금처럼 추미애 장관도 만약 사퇴를 한다면 추미애 장관도 잘못됐다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거는 뭐 지금 각 기자가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또 누가 법무부 장관 합니까? 가족이 없어야 됩니다. 지금 상황상으로는 네. 뭐라도 하나만 있으면 그렇게 뭐 달로 막 물고 늘어지니까 그런 부분을 이건 아니고 뭐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봤잖아요. 지금 조국 전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이나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현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새롭게 뽑는 거는 더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뽑습니까 여기서 누가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아, 누가 하려고 누가 하냐면? 하려고 하겠습니까? 자기 다 털리는데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대통령의 뜻은 뭐 확실히 좀 진위가 무엇인지는 거의 전달이 된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공공운수 노조는 지난 11월 29일 인천에 있는 한국 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에서 석탄회 상차 작업을 하던 50대 심아무개 씨가 3.5m 높이의 차량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전소에서 나온 석탄회를 45톤 화물차 적재함에 싣는 과정에서 발을 헛디뎌 추락을 했다고 하는데요. 공공운수 노조에 따르면 이 화물 노동자의 고유 업무는 석탄회를 운송하는 것인데 왜 동그란 탱크로리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다 추락사를 한 것인지 따져 물었습니다. 또한 3개월 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고 안전 통로를 만들어 달라 이 인력을 증원해 달라고 요구를 했으나 회사가 이를 내년으로 미루면서 막을 수 있었던 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주장을 했고요. 네. 유가족들은 사망 원인도 모른 채 장례를 치를 수는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도 아파트 외벽 보수 작업을 하던 60대 인부가 5층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을 했는데요. 이 역시 제대로 안전장치가 없었던 것으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결국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뉴스를 보면서 딱 한 곳에 저 개인적으로 꽂혔는데 안전 통로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회사가 이를 내년으로 미뤘다. 이 한 문장에 사실은 지금 모든 문제의 핵심이 다 저는 다 담겨 맞습니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저희가 집권 여당 뭐 수석 대변인하고도 인터뷰를 했고 원내 수석 부대표하고도 인터뷰를 했는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공청회 같은 기본 절차도 아직 거치지 않았기 네.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처리할 수 없다. 왜 손 놓고 있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부분이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또 하나는 그러니까 뭐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4년을 유예한다라고 하는 것들도 얼마나 이게 현실에서 그것이 어떤 함정이 나올 수 있는 건지가 이 한 문장에 사실은 다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비용의 문제거든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사실 정말 간단하게 말하면 엄청난 어떤 사고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를 처벌하겠다. 그럼 그 처벌을 막기 위해서 비용을 들여서라도 안전을 확보할 것이다. 아주 단순한 논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안전 통로 같은 경우가 뭐 처벌 어차피 되지도 않을 거고 그 비용 들으니 차라리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국에는 기업 살인법이라고 표현해요. 네. 사실은 그 표현 자체가 너무 세니까 우리는 중대재해기업 처벌을 바꿔놨는데 아주 논리는 간단합니다. 이 사업주가 처벌받을 것을 비용으로 해서 안전을 확보하고 노동자의 생명이나 안전을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어쩌면 좀 당연한 어떤 기본적인 법안인데 참 논의가 잘 안 된다는 게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리고 특히나 하청업체 노동자들 같은 좀 더 취약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더 이런 위험한 업무들이 자꾸 내몰리고 있고 쏠리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또 어제 오늘 나온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망하는 노동자분들 뭐 전부는 아니들지라도 보게 되면은 사고가 족족 어떻게 하면 다 무슨 짠 것처럼 계약직 노동자이거나 하청업체거나 이런 식으로 결국 그 비용 문제를 포함을 해가지고 기업들이 노동자를 쉽게 쓰고 버릴 수 있는 일회용품처럼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들이 자꾸만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너무 더딘 것 같아서 좀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통로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내년으로 미뤘다라고 하는 데에서 지금 이른바 경제 논리를 앞세워서 안전에 등한시하는 현장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고 네. 자발적으로 사업주가 할 생각이 없다면 강제를 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고 네. 근데 강제조차도 또 뒤로 미루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뭐 대책이 없는 거죠. 없죠. 또 이렇게 또
또 뭐 저게 불길한 얘기고 그렇게 얘기하기 싫은데 또 이런 사고들이 몇 번 반복돼야지만이 그때서야 국회에서 또 입법을 또 하지 않을까. 지금 벌써 얘기 나온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러니까 막을 수 있는 사망 사고를 왜 도대체 뒤로 미루냐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단순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비용이 기업 비용이지 국회 비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게 비용 때문이라면 그러면 그 사이에 죽어가는 노동자들은 재물입니까? 제 말이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숨은 그 자체로서 어떤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건데 그냥 그 과정에서 어떤 들여야 되는 비용입니까? 그게 그 얘기를 한번 그 돌아가신 노동자는 그 유족분들한테 해보세요. 어떻게 뭐가 되돌아오는지. 맞습니다. 뭐 김용균법 이렇게 바꾸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부족한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이 된 것 같거든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에서 이렇게 또 제1야당도 마찬가지고 추진력이 약하다 보니까 정의당 뭐 혼자 정도 하는 것 같고요. 네. 아직까지 좀 미온적인 것 같습니다. 집권 여당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다음에 의지 확실하게 좀 가다듬어야 된다는 얘기 좀 꼭 좀 전하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 넘어가죠. 네, 생후 2개월 된 남자아이가 냉장고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아기는 약 2년 전에 숨졌는데 어머니가 냉장고에 시신을 몰래 숨겼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어머니를 이제 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지난 11일 그 아동을 방임한다는 신고를 받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조사에 나섰고 이 전문기관은 어머니 A씨의 큰아들과 딸을 격리해서 쉼터에서 보호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이 조사하던 과정에서 딸에게 그 남자 그 쌍둥이 형제가 있었다라는 진술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경찰이 급하게 A씨 자택을 수색을 한 결과 냉장고 안에 있던 사체를 발견을 한 겁니다. 2018년 말 당시 생후 2개월이었던 아들이 숨지자 이를 냉동실에 숨겼고 현장 조사를 나온 동사무소 직원 등에게 쌍둥이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왔습니다. 쌍둥이 딸에게도 아는 언니가 잠시 이제 맡겼다라면서 이 쌍둥이라는 사실을 숨겼고 이 첫째는 출생신고가 되어 있었는데 이 쌍둥이 남매는 출생신고도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행정당국에서는 이 존재 자체를 알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A씨도 이제 오후 6시부터 일을 나가 새벽 2, 3시에 들어오면서 아이들이 계속 방치되어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이고 향후 검찰에 송치할 뜻을 밝혔습니다. 참 아,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게 뭐 반복이 되고 있고 뭐 좀 말하기가 참 좀 불편하긴 한데요. 이걸 통제가 안 되는 것도 그렇고 이거를 사망을 했는 가정도 좀 보긴 봐야 되겠지만 전혀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쌍둥이를 출산했는데 둘 다 출생 신고도 안 됐고 거기다 한 명은 사망했는데 2년간 냉동고에 보관이 됐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2020년인데 이게 일어난다는 게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가 너무나 전수조사하고 이런 거 학대 부분 때문에 다 좀 많이 봤는데도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형편을 보니까 6시부터 오후 6시부터 뭐 새벽까지 일을 했다. 뭐 이런 부분들도 중시를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복지 체계든 감시 체계든 구멍이 뚫려 있었다는 얘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다 좋은데요. 그 얘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그 무엇이 있잖아요. 이게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발견이 안 되는 게 지금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잖아요. 전혀 없죠 지금 상황. 모성도 지금 여기서 발견이 될 수가 없고, 네. 그다음에 인간성이라는 것도 발견이 되지가 않는 거잖아요. 네. 이거를 단순한 어떤 뭐 시스템의 문제만 갖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냐는 그러니까 솔직히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무서워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자체가 그래서 아니 자기 자식이잖아요. 자기 자식. 예. 네, 뭐 행정당국에서는 현장에 3차례 조사를 나갔고 뭐 최초 신고 이후 17일 정도 걸렸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결국 그 2년 동안에 이 최근에 아동 방임한 관련해서 주변 이웃들의 신고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 자체를 아무도 몰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물론 이제 이 미혼모의 야간 노동에 뭐 여러 가지 사각지대가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만 제도적인 문제를 더해가지고 이런 개인들이 또 그러니까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육아를 하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고 그런 상황에서 방치되고 학대 혹은 방임 과정에서 고통받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 것들이 결국 이렇게 사고가 터지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점들도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언제나 항상 사후 약방문격이 되고만 있으니까요. 아니 비슷한 뭐 사건 우리가 이 뉴스 세계 시간에도 다 전해드렸잖아요. 네. 전해드리는데 반복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개선되지 않는 건 당연히 그러니까 지적이 되어야 되는 거고
이것도 결국은 이웃의 신고로부터 시작이 됐던 건데. 겨우 이제 아이들이 너무나 있는 게 라면만 먹고 있고 그러니까 신고가 된 겁니다. 예. 그게 아니었으면 사실은 이런 식으로 몇 년이고 더 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신고라는 게 많이 이제 홍보가 되다 보니까 옆에서 신고를 했고 경찰에서 뭐 수차례 조사를 하다가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거거든요. 이게 뭐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아이 아빠도 지금 뭐 등장을 안 한다고 알 수 그러니까 없고요. 예.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설령 그 사연이 구구절절하다 하더라도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되는 도리하고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이 사건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잠이 옵니까? 그 방에서 그게 잠이 오나요? 그러니까요. 옆에 있는데 밥이 넘어갑니까 그게? 옆에 있는데 예. 이 당사자인 아이들은 또 나중에 지금은 좀 어려서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이 사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나중에 알게 됐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을지도 좀 걱정이긴 합니다. 계속 참. 그렇죠. 냉동실에 이렇게. 복지는 다음 문제이기도 하고 참 인간성의 좀 상실 그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예. 그러게요. 그만하죠. 네. 아유, 마무리하겠습니다. 뉴스 세계 과구신 기자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